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3를 담당하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 5월 23일 토익 시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hackers.co.kr 사이트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총평 강의 또는 예상 특강 등등의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많으니까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여러분?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다 또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맡은 파트는 파트 1과 파트 3가 되겠습니다. 파트 1은 중 난이도, 파트 3는 상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파트 3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파트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요, 사람이 등장을 했는지 또는 사물 풍경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런 식의 카운트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나왔지만 사물 묘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 관련 묘사 표현이 정답인 경우 3장, 사물 관련 묘사 표현이 정답인 경우 3장.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유형,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 관련 표현은 아무래도 the woman is ing, the man is ing 이런 스타일의 문법을 쓰겠죠. 그래서 손 관련 표현이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 또는 가리키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매달 출제가 참 잘 되고 있고요. 물건 관련 표현은 물건이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문법을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때는 동사까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나오는 in the corner, near the door 등등의 전치사까지 꼼꼼하게 잘 듣고 OX를 하시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행동, 상태 묘사입니다. 항상 손을 보시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사진이 출제가 되면 이들이 막 좋아하고 있다, 쇼핑한 것을 언박싱하고 있다, 막 오프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상상을 절대 하시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냥 딱 손만 보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들고 있고 또 한 사람도 그냥 손으로 가방을 잡고 있는 정도이지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투머치 상상을 하시게 되면 함정에 잘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holding만 정답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컵을 들고 있다 그러면 holding a cup.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는 것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또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 sitting at the table 또는 sitting on the chair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carrying a table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에 있는 명사를 여러분들한테 인지하게 한다던가 이런 이제 함정 포인트가 많고요. 그다음 moving a chair 마찬가지로 의자를 가지고 옮기고 있다라는 액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의자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의자를 이렇게 슬쩍 미는 건 어때? 막 이런 스타일의 상상은 아주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moving a chair 하면 이런 오답이 존재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adjusting a stool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의자를 높낮이를 조정한다거나 아무튼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adjusting 하면 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지작 거리고 있어야겠죠. 자, 또는 opening a bag.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방을 열어보고 무슨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가방을 열어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 역시 조금 주의해야 될 오답에 가까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A, B, C, D를 견주어 보시면서 더 답이 되는 것들 위주로 고르는 연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의 행동 또 다른 사진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쪽에서 물건을 건네받고 있고 한쪽에선 물건을 주고 있죠. 자, 이럴 때는 the woman is holding보다는 약간 주는 액션을 좀 더 도드라지게 표현한 passing이라는 동사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카운터에 있다.
뭐 이런 것도 behind the counter에 standing, 그죠? 그래서 one of the women is standing behind the counter.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자, 또는 이 두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자세도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러면 squatting 또는 crouching이라는 표현이 들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는 crouching near the door 이렇게 나오면 여기 지금 문이 없죠. 만약에 저 뒤가 문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또한 굉장히 틀리는 오답을 여러분들이 잘못 정답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실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앉아있는 건 crouching이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전치사구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서 있다, 쪼그리고 앉아 있다, 또는 손으로는 들고 있다, 또는 여기선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앉아 있다가 정답일 확률이 높고요. 누가 봐도 버튼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 pushing a button까지도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또 다른 행동. 자, 일단은 사람들이 서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standing at the counter도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또 서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some people are working at the counter 또는 working behind the counter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운터에서 서서 대기하면서 고객들을 접견하는 그 위치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이 두 사람을 working behind the counter 또는 working at the counter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물건의 상태 표현. 이 사진은 제가 중급 클래스에서 많이 보면서 함께 문제를 푸는 사진인데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ing가 들리면 조심할 것 이런 등등 표현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놓여져 있다,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또는 여기 캐노피나 오닝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공부할 때 쓰는 사진입니다. 자, 물건의 상태 표현에서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positioned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지금 보이는 동사들 위주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Tables are set, 그죠? 또는 some dining tables have been set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Some dining tables have been set up도 괜찮겠죠. 또는 그냥 놓여져 있다, located 되어져 있다, placed 되어져 있다,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 organized 되어 있다, 잘 정렬이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be arranged까지 동의어로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일렬로 쪼르륵 놓여져 있는 상태를 또 lining이라고도 묘사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비동사 pp에 집중하셔서 이런 단어들을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물의 상태를 또 다른 또 다른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는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다면 그림이 걸려 있거나 뒤에 스크린이 벽에 부착되어 있다. 벽걸이, 고정, TV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폰이나 전화기가 벽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럴 때 hanging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위에 딱 부착이 되어서 고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mounted, be mounted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there is a monitor mounted on the wall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또는 climbed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 또는 그림이 걸려 있다라는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Paintings are hanging. 거의 매달 출제가 잘 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럭이 열려 있는 상태 또는 트럭의 램프가 이어진 상태 또는 트럭에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들입니다. be loaded, be opened.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는 items are loaded into truck 이런 표현들이 들릴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 중간의 문법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items are being loaded 이렇게 들리면 사람들에 의해서 짐이 실려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또는 열려지고 있는 중이다도 마찬가지로 the truck is being opened. 그러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비빙 pp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뒤에 opened, closed, loaded 이렇게만 듣지 않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3-4 단어를 한꺼번에 듣고 연습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자, 코너에
박스가 쌓여져 있다라는 표현. be stacked.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나오는 전치사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boxes are stacked in the corner 또는 boxes are stacked by the wall. 그래서 벽 근처에 쌓여져 있다라는 표현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중상으로 또는 상에 가까운 파트 3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파트 3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 단어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게요. 정말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난히 발음도 어렵지만 나오는 출제되는 어휘가 내가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어휘가 많이 들릴 때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어휘들은 한번 오늘 공부를 해놓고 마스터해 놓으시면 어떨까요? 자, 어휘에 budget constraint 하면 예산 제한, 즉 돈 문제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 문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business acquisition 하면 merger, acquire 또는 buy out 어떤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개념. garden center 하면 원예 관련된 거요. 그래서 가드닝 관련된 물건들을 보여주거나 판매하는 그런 장소일 텐데요. fragile 하면 부서지기 쉬운 이런 단어 있죠. 그래서 break easily 또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단어들로 유추를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런 단어들 그 다음 focus group 그럼 무슨 초점 그룹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이 물건이 어떤지 한번 써보게 하는 그 대상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focus group 이렇게 될 텐데요. 특정 소비자한테 뭘 하게 될까요? 그러면 설문조사도 받게 되고 그런 이제 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한번 써보는 그 타겟층을 포커스 그룹이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 쭉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어휘입니다. audit 하면 회계 감사, 재무제표,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가 얼만큼 썼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는지 등등 아무튼 돈에 대한 감사를 받는 걸 텐데요. 이런 단어 들렸을 때 뭐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보거나 써본 적이 없다면 어렵죠. 자, 그 다음 shareholders meeting, stakeholders meeting, shareholders, stakeholders, 그죠? 이런 단어 stockholders.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제 주주들을 모셔놓고 감사, 회계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대화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관련돼서는 조건, agreement, draft 등등의 단어들 모두 다 약간 고난이도 어휘가 될 텐데요. terms 하면 조건, 조항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contract에서 조건이나 조항 같은 것들이 잘 쓰여졌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 terms나 agreement, contract, deal 이런 단어들 귀로 들렸을 때 약간 난이도가 높게 들려지는 어렵다 뭐라고 아니면 단어들만 둥둥둥 떠가게 되는 그런 느낌 있으시죠? 그래서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쉬운 대화는 그래도 동사가 잘 들릴 텐데요. 그렇지 않고 뭔가 좀 대화의 줄거리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인지되거나 쉽게 해석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일 때 중상 난이도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드래프트도 마찬가지 계약서 관련 단어로 뜻은 많아요. 하지만 계약서 초안을 잡는다거나 뭔가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draft, contract 이런 스타일로 단어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 계약 관련, 인수합병 이런 단어들 한번 오늘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3는 중상 난이도의 느낌을 또는 상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단어 너무 어려워서 그랬을 수 있고요. 또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속도, 그죠? 호주 발음, 영국 사람 이런 거 항상 얘기 나오는데 일단 시험을 마치고 나서 발음이 어려워요, 속도가 빨라요는 이건 어떻게 항상 매달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휘 말고 다른 거 호주 남자 영국 여자 빠른 속도의 대화 이거는 그냥 엘스에서 어휘 공부 이후에는 꾸준한 듣기 연습
암기한 문장을 스스로 빠른 속도로 말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른 속도의 음원을 손으로도 좀 써보고 쉐도잉도 많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훈련을 하셔야 좋아지는 부분일 거예요.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굉장히 실생활에 가까운 우리 굉장히 정통 영국, 정통 미국 깔끔한 발음이 항상 들리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시험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빨라요? 잘 안 들려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다양한 음원들로 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속도, 빠른 속도, 어려운 어휘, 그 다음에 어색한 발음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특수 상황인데요. 아까 가든센터 이런 단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가드닝을 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가드닝, 기껏 꽃, 화분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라던가 아니면 비료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버리면 와 이게 뭐라고? 무슨 소리가 들린 거지? 이럴 수 있겠죠.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자,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것은 보통 파트 3나 파트 4의 1번 문제는 주제, 직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세부적인 건 어떤 부사구를 던져서 10월 달엔 무슨 일이 있을까? 또는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뭔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등등의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으면 정말 하나 놓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적인 대화의 목표를 묻는 거라면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약간 추론도 가능한데요. 어떤 단어 하나를 재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문제라면 단어 하나 못 들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힌트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그런 대화의 흐름에서 조금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 이런 등등 때문에 시험이 많이 어렵게 느껴진 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몇 가지 대비할 수 있는 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문제들을 봤을 때요, 여러분, 보통은 토픽, 방금 말씀드린 job,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인가, 또는 여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 등등의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석이 되는 전체적인 대화, general ques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about 관련 문제 질문 유형. 자, 예를 들어 여자가 무엇에 대해 걱정을 합니까? 또는 남자가 무엇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warn about, 경고는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나요? 또는 이 suggest about 하면 이 네모, 이 마지막에 들리는 명사에 관련돼서 유추하게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say about도 마찬가지예요. 박람회면 박람회, 어떤 이벤트면 이벤트, 사람이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건 뭔가요?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게 생각하는 형용사, 서술어를 드러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눈으로 보는 표현과 들리는 단어의 매칭이 굉장히 빠르게 연습이 돼야 되고 그런 걸 소위 재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about 관련 문제에서 보기 유형들을 빠르게 살펴보실 때 보기가 굉장히 길 거예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골라놓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요. location, price, fee 이렇게 읽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에 생각나는 서술어 하나씩 한번 대볼까요? 거리가 멀다, 그죠? 가격이 비싸거나 싸거나. 품질은 뛰어나니까 품질이 뛰어나다는 건 뭘까요? 가방의 품질이 뛰어나다, 시계의 품질이 뛰어나다. 그럼 일단 오래 쓴다, 그죠? 잘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디자인하면 일단 예쁘다, 그죠? 스페이스 하면 넓다, 좁다. population, 인구 이런 게 아니라 온 사람들 숫자, 그죠? 넘버예요. 사람이 많다, 적다. 또는 usage, usage라고 하면 사용이 간편하다, 편리하다, 어렵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점수 잡는 Hackers.